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달 이상,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근데, 목소리가 돌아왔죠. 이제 거의, 아직도 좀 못 들어온 것 같아. 도희은의 북한 해방. 야, 이거 지금 한 몇 편 하다가, 제가 병원 가는 바람에 지금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합시다, 이제. 예, 계속 해야죠. 자, 이제 북한 해방도 북한 해방인데, 저도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 한 5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도 이제 새로 됐고 해서 지금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텐데, 일단 몇 가지 좀 이번에는, 북한 해방을 위해서라도 내부에 우리 이 체제 범죄자들, 잡범들 모여있는 이 종북 좌파, 이 체제 범죄자들하고의 체제 수호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시리즈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건데요. 최근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 내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 내란이라고, 내란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파에서.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이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의 적나라한 모습을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 우리 김상순 박사님과 이제 북한 해방 이야기할 때 정말로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이 끊임없이 내란 선동질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국정마비, 사법 방해,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었죠. 그러는 와중에 12월 3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 사실 이 시기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상황들에 맞는 이야기였나, 조치였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속에 들어가는 비상대권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경제 조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군사 조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트를 하면서 국민적 이런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비상대권의 어떤 그 진행이 시기적으로 맞나 안 맞나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내란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세력 자체들이 지금 결국 대한민국을 내란 선동과 내란의 과정으로 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엄을 했다. 이거는 통수권자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고유 권한이죠. 고유 권한이야. 그렇다면 국회는 자기 나름대로 다 행정부를 다 탄핵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권한이고, 자기들도 탄핵하는 건 자기들 권한이고, 20몇 번 뭐 이렇게 여러 개 하는 28번 했죠. 28번. 그건 탄핵을 하는데 그건 내란이 아니고 고유 자기들 정당한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잘못 여부를 떠나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의 문제죠. 시기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도 우리 이제 김상순 TV 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김 박사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쪽 얘기고요. 좌파들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것을 판가름할 거고,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혹은 관계 당국에서 법원에서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판명이 된다면 그 뒤부터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아니 뭐 용의자라는 단어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일단 이제 비교를 하자면, 김 박사님 그래서 보십시오.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치소에 들어갈 때에도 용의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케이스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용의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그 보호 문제도 있지만,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판가름이 나기 전까지 내란죄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좌파들의 선동술에 그대로 국민들이 현혹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를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언급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는 그런 차원들의 어떤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나름대로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부의 마비까지 불러오는 탄핵 남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시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또 국회도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의 탄핵 권한도 있기 때문에 국회도 탄핵을 했죠. 그럼 이것은 법의 시간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에 이 사법적 절차들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만이 대한민국적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을 수행을 했던 그 사령관들을 구속시킨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죄죠. 그것이 내란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란죄라고 자꾸 이제 이재명을 포함한 이제 민주당 특히 뭐 좌파 전체 야당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니네들이 오히려 반내란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탄핵을 이용해서 반격을 하기 위한 수단 선전선동으로 쓰고 있는데 또 이 국민들이 또 이게 그냥 넘어가요.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오늘 연결돼서 두 번째 주제인데 연결되는 주제니까 저는 더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 우파들조차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온갖 곳에 단톡방에 옮겨다니면서 페북이나 SNS에 옮겨다니면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힐책하는 겁니다. 즉 내부 총질인데요. 내부 총질 좀 제발 좀 멈추시고 좌파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체제수호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 찾기에 좀 들어가시고 내란죄다 아니다는 법원으로 넘어가고 헌재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애초부터 분명하게 이 반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찍부터 우리 한국자유회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들이 쭉 그대로 있었죠.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나라도 이 계엄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타개하겠냐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격앙된 마음들이 서로가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위기가 이제 닥쳐왔는데 이것을 정말로 슬기롭게 저희들은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시간에 맞게 남겨두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내부에 부족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 보다 더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사람들이 참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사실 국힘당에서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 여당에서 정당에서 양성하고 키워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임정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온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이 전체 우파 진영에서는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쭉 나름대로 비판도 자제하고 여러 상황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위헌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위헌이라고 하는 발언을 받아서 이재명 세력들은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 짓고 나오게 되는 그 발판들을 국힘당 내부에서 마련해 준 것. 이것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힘당 당원들의 힘으로 지금 사퇴까지 된 상황이지만은 이제부터라도 국힘당 내부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위기를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체제수호 전쟁에서 종북 좌파들에게 체제 범죄자들, 잡범죄단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 주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면 기다려야 된다. 저쪽에서 아무리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씌워도 그것을 우리 헌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기다리시고 내부 총질 제발 좀 그만하시고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조기 대선이 됐든 27 대선이 됐든 혹은 좌파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함께 연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탄핵이 불인용된다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거는 두 번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적 가치, 법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는 탄핵에 대한 문제 결과를 어떻게 볼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예.